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129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승무원과 승객 179명이 숨진 최악의 여객기 참사임에도 사고 조사는 여전히 좀 요원하고 관련자 처벌은 지금까지 0명 상태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이대로 잊혀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함께 내가 뭔가를 더 해줬더라면 하는 죄책감에서 좀 헤어나오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 상황인데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도희 상임이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유가족협의회 국토교통부 주관 공식 추모식이 무안공항에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좀 어디 네, 계십니까? 네, 지금은 저희 공식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고요. 저는 지금 무안공항에 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평소에도 텐트를 치고 계신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3사 이후에 지금 텐트가 40여 개가 아직 운영되고 있고요. 예. 부모님들께서 뭐 일주일에 4, 5일 정도를 머무시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시고 계십니다. 음, 그러면은 그곳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진상 규명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네, 일단 기억하기 힘드시겠지만 1년 전 오늘 이사님께서는 네, 좀 이번 참사로 어떤 분을 잃으셨습니까? 네. 저는 일남 인형 중 장녀인데요. 예. 둘째인 저희 남동생을 음, 잃었습니다. 음, 그날 1년 전 오늘 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시죠? 네네. 작년 오늘은 사실 일요일 아침이었고요. 맞습니다. 한 9시 20분쯤 이제 딸과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네이버 메인에 무한 사고가 난 것 같다. 혹시 천안 비행기 언제 오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올 건데라고 하면서 설마 그 비행기 아니겠지라고 하며 무안공항 운항 스케줄을 봤었거든요. 예. 근데 무안에서는 그날 딱 한 대만 태국에서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제 옆동에 아빠가 사시는데 예. 아버지께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음, 근데 두 분 다 뉴스를 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빠 TV 틀어서 뉴스 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라는 말만 끊고 저는 이제 준비를 했고 3분 정도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바로 가자라는 말씀하셨고 이제 공항으로. 예. 엄마는 거의 이제 오열 음, 중이셨고 음, 그렇게 이제 남편과 저와 이제 아버지가 무안공항을 가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예. 그렇게 그때 가신 무안공항에 지금까지 텐트를 치고 네. 지내고 계신 부모님과 또 네네. 이사님이신데 부모님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아, 체력적으로도 많이 약해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조금 이게 뭐 부모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예. 자식을 예기치 못하게 잃었다는 슬픔이 크셔서 어떠한 이제 뭐 이렇게 친분 활동도 전혀 안 하시고 사회적으로 이제 음, 나가지도 않으시고 음, 근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집에서 그 아들의 방을 보는 게 너무나 음, 괴로우셔가지고, 네네. 엄청 힘들게 이제 부모님들은 매일 우시면서 지내시고 계세요. 네. 그러시군요. 네. 다른 유가족분들 중에는 가장을 잃거나 또 부모님을 한 번에 네.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주변에. 네, 맞습니다. 저희 유가족분들 중에서는 뭐 이제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만 살아남은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인과 외동딸, 사위, 손자 둘을 잃고 정말 혼자만 남겨진 아버님도 계시고요. 부모님을 다 잃고 그냥 혼자 남겨진 딸도 있고 뭐 일가족이 모두 희생돼서 이제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만 계신 경우도 있고 사실 예, 저희는 좀 이제 이 유형이 가족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게 지금 예. 참사를 당하셨어요. 네.
이런 분들의 삶도 1년 내내 함께 지켜보셨을 텐데 좀 어떠셨어요?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음. 이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으시고 예. 이제 우울증이나 그다음에 수면 장애를 겪으신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음. 이제 사회적인 단절이 좀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끼리는 서로 이런 슬픔을 이야기하고 울기도 하고 웃을 수도 있지만 밖에서는 전혀 생활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음. 이사님께서는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유가족 협의회 상임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네. 이사님께서는 생업은 어떻게 하고 지금 이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네. 이제 저도 사실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예. 치유직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치유휴직이요. 예. 네네. 근데 그때 당시는 특별법도 있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바쁘게 일을 하면 정신적으로 덜 힘들 거라는 조언이 많아서 이제 그리고 또 동생의 억울함을 좀 풀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네. 부족하지만 협의회 이사로 활동은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생각보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고 그럼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대표단으로 일하는 게 네. 유가족이 아닌 것처럼 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저희 대표단들도 아직 트라우마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아. 못하고 일을 네. 하고 있다 보니 예. 어려움이 좀 많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사고 조사 상황을 좀 네.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좀 음,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무한공항 네. 로컬라이저를 위법한 시설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유가족협의회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권익위원회 분들과 8월에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그때 저희가 네 가지 이제 민원을 접수를 했었지만 사실 이 항공사고 특성상 자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사고 관련 그래서 자료요? 네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것 중에 둔덕의 규정 위반 내용을 예. 이제 자료가 저희가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건축사님, 그다음에 뭐 설계사님 뭐 이런 분들께서 예. 자료를 조사하신 게 있어서 예. 그거를 토대로 권익위원 이제 그 조사관분들과 4개월가량 조사를 했고요. 네. 저희 참사의 여러 원인 중에 그냥 하나가 밝혀진 건데요. 예. 사조위가 뭐 1년 동안 밝히지도 못하고, 예, 안전 공고도 내리지 못한 것을 권익위가 했다라는 게 저희에게는 참 음. 기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예, 음. 예. 그래서 일단 일주기의 선물 같은 발표이긴 했지만, 네. 아직 저희가 기체 결함이라든지 조류라든지 항공 관제 등의 여러 가지 참사 원인의 문제가 예. 밝혀질 때까지는 예. 더욱더 이제 박차를 가할 음. 생각입니다. 네. 예. 이제 그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 밝혀졌다라고 말씀을 그쵸.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사고 원인 규명부터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과 전체를 뭐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고작 단 1%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뭐 저희가 지금까지 사조위나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는 0건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책임자 처벌 0건, 뭐 그다음에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보니 예. 권익위에서 내놓은 이 규정 위반 사실만이 유일한 음. 정보더라고요. 네네. 음. 그래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이건 100 중에 1에 불과하다. 네.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 가장 큰 원인이요. 일단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항공 사고가 이렇게 크게 난 적이 없다 보니 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즉 한철이라고 하는 기구가 예. 있긴 했지만 예. 뭐 전문성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국토부 산하에서 독립되어서 운영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 음. 구조를 갖추지 못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 참사도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공항에서 일어났는데 예. 그거를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인 사조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철위와 사조위는 같은 말인 네, 거죠, 지금? 네네네,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셀프 조사, 음. 그리고 밀실 조사, 그리고 국토부의 과오를 덮어주는 조사라는 오해가 음. 생기고 유가족들이 불신하게 되다 보니 예.
네, 이렇게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조사의 공정성입니다. 그쵸. 예. 네네. 항철위는 참사 원인 그 공식 중간 발표를 네. 유가족 측에서는 이거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 맞습니다. 과정 중간 브리핑 내용을 좀 보니까요. 네. 조종사가 조류 충돌 직후에 화재가 발생한 오른쪽 엔진이 아닌 정상 작동한 왼쪽 엔진을 끄고 연료를 차단했던 정황이 있다라는 네. 내용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네네. 유가족 측에서는 어떤 걸 문제 삼고 있습니까? 지금 항철이가 5월에 엔진 분석을 하러 프랑스로 갔다가 예. 이제 7월에 저희에게 그 엔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예. 준비해서 가져온 게 고작 조종사 실수가 엔진을 잘못 껐다라는 단 한 문장이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저희는 그렇다면 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달라라고 예. 했는데 예. 항철이는 증거가 있다. 하지만 제시할 수 없다라는 아.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고요. 예. 뭐 이제 엔진만 끈 게 아니라 부품 중에 IBG라는 것도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분리가 되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음. 근데 그것도 조종사가 껐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조종사가 껐으면 그것도 자료가 있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제시를 못 하는데 예. 어떻게 사고 원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졸속 발표를 할 수 있느냐. 예. 이거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발표가 되면 저희가 이거를 다시 고치는 작업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예, 다양한 분야의 뭐 원인들이 밝혀지고 난 후에 예. 발표를 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저지를 했었죠. 그래서 네. 조사 내용을 발표를 하려다가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고 조사 주체를 다시 좀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항철위 측에서 유가족 측에게 공청회를 좀 제안한 모양이에요. 이건 어떤 네. 성격의 공청회였습니까? 공청회요? 네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조사된 자료를 제공해주고 예.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다음에 공청회를 정말 이해 당사자 모든 분야에서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의미 있게 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항철이가 통보한 공청회라는 것은 사실 유가족은 단 20명만 참관이 가능하고요. 예. 발언권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유가족 대신 발언할 전문가 한 명을 5일 이내에 선정해서 보내라라는 걸 통보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유가족은 발언을 할 수 없지만 예. 유가족이 선정한 전문가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단 한 명. 아. 네. 근데 어떤 분야인지도 사실 저희가 모르잖아요. 예. 사주위가, 예. 이게 항철이가 발표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 너무나 많은 분야인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충분한 소통도 없고 일방적인 공청회 진행이다. 예.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너네가 원했으니 막무가내로 진행하려고 했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이제 소통이 안 돼서 삭발과 노숙 투쟁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공청회 연기라는 결론을 갖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공청회는 계속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 최근 이 항철위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들어간 겁니까? 저희가 사실 형사고소를 올해 이제 중간에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경찰 전남도경에 계속 요구한 게 사주위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 그러면 사주위를 압수수색을 해라라고 요구했는데 네. 경찰의 반응은 계속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안 하냐라고 했더니 그 어려운 항공 자료를 가져와서 해독할 능력이 없다는 게 경찰 측의 이유였었거든요. 유가족들이요? 그러니까 유가족이 해독할 능력이 없다? 혹은 아니요, 경찰이. 경찰이. 네네. 이제 저희는 이제 경찰이 가져오면 그거를 국가수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예. 경찰 자기네들이 항공 조사를 이렇게 해독할 능력이 없다. 이런 핑계를 계속 대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희가 공청회 저지하고 나서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에 이게 무슨 일이지 했더니 예. 이제 항철이가 공청회를 한다는 소식이라는 것에 그러면 쟤네가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했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러면 정리도 해놨고 해독도 했겠지?
라고 네. 해서 이제 가져와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유가족분들 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음, 그럼 지금이라도 어떤 걸 좀 밝혀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찰이? 사실 이제 항철이는 독립된 사고조사 기구일 뿐이지 예, 책임을 논하는 사법기관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 저희가 형사고소로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예, 밝혀진 위반 사항은 사실 기소를 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고요. 예, 이제 항철이가 사고의 원인을 밝힌다고 하면 그 책임을 가려내는 게 저희는 경찰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저희는 가장 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최근 국회에서 이 항철이 사조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네, 국무총리 소속 독립조사기구로 바꾸는 내용의 항공철도조사법 개정안을 좀 합의 처리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게 그 항철위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네, 처리가 된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항철이가 국토부 산하에 있다 보니 예, 뭐 조사관의 임명권이라든지 아니면 예산권, 그 예, 조사의 퀄리티를 이게 좌우할 수 음, 있는 예, 예산권마저도 국토부 장관에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 이렇게 조사 비용을 충분히 음, 한철이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 조류 이렇게 위탁이라든지 조류 조사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둔덕 이게 위탁 같은 경우 예, 수의 계약으로, 예, 음, 1억 정도의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예, 이렇게 조사가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는 예산권이나 뭐 임명권 이런 것들을 독립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왔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일단 독립을 되는 것은 참 저희로서는 반가운 건데요. 예,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그대로 예, 이렇게 그대로의 틀을 가지고 국무총리실로 소속만 바꾼다면 사실 전혀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저희는 이제 독립성은 갖춰졌지만 예. 전문성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과도 별개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또한 꾸려졌습니다. 이 네. 국조특위를 통해서는 좀 어떤 걸 밝혀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국조특위가 사실 40일간의 아주 짧은 여정인데요. 예, 저희가 항공사고 특성상 정보 공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민실조사나 비밀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원인들에 대한 자료 제공이 가장 일단 우선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참사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고, 네, 그리고 뭐 청문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질의 시간을 가져서 네. 이제 조금 더 원인을 규명하는데 다가갈 수 음, 있는 기회가 되길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국조특위는 내년 1월 30일까지 40일 정도까지만 딱 활동을 하고 끝이 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2일에 지금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요. 네, 네, 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여러 사고 뭐 조사나 수사 관련해서 말씀을 쭉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네, 느낀 바는 네. 이사님께서 굉장히 뭐 항공 전문가, 법 전문가 다 되신 것 아, 같아요, 정말. 아닙니다. 저희 이제 사실 이렇게 큰 여객기 사고가 처음이다 보니 이제 유가족분들께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초기부터 자료를 모으고 저희가 예, 정말 유가족분들께서 정보 공개 예, 청구도 많이 하시고 해서 모은 자료로 저희가 틈틈이 모든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예, 이제는 네, 어느 정도 전문가가 다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유가족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딱 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 유가족들은 작년 12월 29일 이전까지 여러분 곁에 있던 일반 시민이었거든요. 저희가 가족을 잃고 원하는 건 첫 번째, 진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조사기구를 조직해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일단 시민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주기를 맞이해서 유가족협의회 김도희 상임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힘든 시간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도희 상임이사였습니다.